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마감한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크게 조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고요. 또 종가 기준으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0.89% 조정을 받으면서 3,143.09포인트에서 장을 마무리했고요. 코스닥도 2% 넘게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2.86% 하락하면서 1,011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오늘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3,168.29포인트에서 장중에 고점을 찍기도 했었지만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낙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오늘 장중에는 3,136선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종가도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0.89% 하락하면서 3,14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 중반 부근에 저점을 찍었는데요. 1,009선까지도 밀리기도 했습니다. 네, 종가도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장중에 3% 넘게 밀리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2.86% 하락하면서 1,011.05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는데요. 개인이 5,870억 원의 물량을 홀로 순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집계됐습니다. 기관이 1,276억 원, 외국인이 4,165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홀로 2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홀로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958억 원, 외국인이 683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네, 오늘 IT 투톱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나 오늘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사상 처음으로 종가가 100만 원을 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95% 크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0.27%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 각각 2.74%, 1.83%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유일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켰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 14.1% 급등하면서 87,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반면에 삼성 SDI가 3% 가깝게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현대차도 1.84% 조정을 받으면서 21만 3천 원에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16만 5천 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는데 그만큼 차익 실현 많이 나왔습니다. 4.34% 조정을 받으면서 29만 9,700원에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SK머티리얼즈도 2% 넘는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7만 7,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모두 다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LNF가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11만 7천 원의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펄어비스와 HLB 나란히 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진단키트 시젠도 5.61% 하락하면서 6만 7,3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CJ ENM까지도 3% 넘는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주시광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편하게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바로 노란톡방 실시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이 실제로 출연을 하지는 않으시는 날이세요. 그래도 어제 연휴 때문에 출연을 못하셔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스페셜하게 지난 방송 부분을 저희가 편집해서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도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함께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톡방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월미도님이 지금 조금 전에 시작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 중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신광섭 전문가가 지난주에 출연해 주셔서 미증시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던 내용들, 알찬 내용들 많이 정리했으니까요. 복습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여겨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 차장님이 의자가 생기셨네요. 다행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위로 한번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왕개미 님이 아나운서님 이 의자 어떠시냐고 다리 아프실 텐데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짜잔이라고 여기 의자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피디님이 감사하게도 여기 의자를 마련해 주셔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탓에 의자가 저도 생겼습니다. 걱정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더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누니님도 와우라고 해주셨고요. 왕개미님도 오호시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월미도님이 지금 바로 또 실시간으로 글 남겨주셨네요. 비싼 의자 같다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또 박기찬님이 새롭게 방송 보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주시광 신광섭 전문가의 노란톡 방이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알찬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에 계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호이님이 집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이님도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연휴였는데 다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연휴 정말 푹 쉬셨는데도 오늘 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다들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매매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많은 내용들 소통하고 싶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기찬 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이런 방송 어디서 보셨나요, 박기찬 님? 이렇게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한 분 한 분 소통해드릴 수 있는 방송은 여기 내외경제TV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시간 클래스밖에 없으시니까요. 잘 들어오신 겁니다. 박기찬님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이 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의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안 그래도 이 방송 전에 제가 어제 연휴 때문에 신광섭 전문가님 출연을 못하신 게 아쉬워서 오늘 1부는 신광섭 전문가님 스페셜 데이예요 라고 하셨는데 글을 남겨드렸었는데 이현님이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월미도님이 대박 진짜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니님이 직접 나오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신광섭 전문가는 원래는 월요일마다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어제가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제로 출연을 하시고요. 오늘은 대신에 아쉽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 부분을 편집해서 모아봤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혹시 신광섭 전문가님도 지금 노란톡방에 소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네, 월미도님이 또 글 남겨주셨습니다. 신 전문가님 톡방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대박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랑 정말 찌찌봉이에요. 잘 통했어요. 신광섭 전문가는 지금 오늘 스페셜 데이로 나가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광섭 전문가님 혹시라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노란톡방에서 소통해 주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왕개미 님이 전문가님 회의 들어가셨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전문가님의 스케줄까지도 잘 알고 계시네요.
또 수수님이 파란 하늘 보고 기분 좋았는데 파란 기둥뿐인 내 계좌 현기증으로 어지러운 하루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잖아요. 제 계좌도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7% 넘게 이렇게 밀리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속상한 하루였는데요.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님, 수수님이시죠? 수수님 끝까지 이 톡방에 함께 하시면서 또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얻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좀 위안이 되는 하루였는데요. 제 걱정하는 친구들도 너가 가진 종목 이렇게 빠지더라 이런 말을 듣고도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거겠지. 오를 때는 같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넘겨봤거든요. 수수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잘 넘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꼭 우리 시장 모두 빨간불 켜기를 기대해 볼게요. 네, 또 많은 분들이 한번 소통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래 보이는 QR코드 또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마찬가지로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의 스페셜 영상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QR코드 이용해서 시청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그 뒤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야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메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요. QR코드 버튼을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을 바로 대고 스캔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시강 필살기에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증시까지도 전문가시거든요. 미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네.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 3대 지수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유럽 증시나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쪽에 지금 한 0.5%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진행될 때 미국의 선물의 흐름은 한 0.5%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흐름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에 이제 20시가 되면서 좀 이제 장전 거래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시, 6시 이때부터 이제 장전 거래가 시작되는데 그냥 일반 주식이 거래되듯이 거래가 되거든요. 가격이 변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전 거래가 이제 그냥 전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거래가 되지만 미국 시장은 그냥 일반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선물을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죠. 다시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승을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분봉상으로 조금 약간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괜찮죠. 지금 금요일 날에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월봉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꺾이지 않을 듯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좀 약간 좀 조심을 한다고 보면 이게 언제든지 지금 최고 레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면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지금 매매를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이제 실적이 좀 실망하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주가 좀 크게 하락했죠. 아마존이 이제 한 마이너스 7% 이상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있었던 이제 중국 정부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폭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는 다운 한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0.7% 정도 하락을 했고 S&P 같은 경우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늘도 괜찮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이 아마존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혜를 가장 크게 입었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실적이 약간 좀 실망스럽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3분기에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시장에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또 아마존이라는 큰 종목이 이제 7% 이상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지수 하락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일 날 나오는 그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가 좀 약간 분기점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까지 좀 같이 불러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고용 지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요즘에 이제 그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어떤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어떤 그런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그게 예전에도 2011년도에도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좀 결과적으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일은 없겠죠. 뭐 지금 기사들을 보면 미국이 디폴트를 할 수 있다, 뭐 미국이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자극적인 문구의 어떤 기사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건 정치적인 어떤 문제고 사실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뭐 디폴트를 선언한다 이건 좀 약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 딜을 할 때 공화당이 우리는 그걸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주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항상 그런 불안한 요소가 좀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현재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3분기의 실적이 2분기만큼 안 나온다라는 어떤 불안 요소와 그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좀 약간 지수의 하락을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느 정도 항상 좀 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도 좀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약간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좀 건너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약간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지금 2분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제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갈 때쯤에 돼서 3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 9월 달 뭐 4, 5, 6, 2분기에 어떤 그런 실적은 괜찮지만 7, 8, 9월 달에 이제 지금 벌써 8월 달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지나갔을 때 좀 시장에 그런 우려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약간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트에서 현금은 항상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의 어떤 그런 흐름처럼 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좀 종목 교체를 너무 자꾸 하지 말고 약간 투자하는 마인드 느긋하게 보면서 시장에 조금 약간 대응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먼저 QR코드 이용해서 시청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그 뒤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야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메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요. QR코드 버튼을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을 바로 대고 스캔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시광 필살기 코너입니다. 매 시간마다 미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서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지난 주말에 네. 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 지표 발표되고 나서 시장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0.4% 정도 올랐고 S&P 같은 경우는 0.17%, 나스닥 같은 경우 한 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가 뭐 전혀 뭐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내려갈 만한 어떤 그런 모양이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나스닥이 제일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우랑 S&P가 조금 올라왔는데 나스닥이 혼자 조정을 받으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우랑 이제 S&P가 조금 눌리고 있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
고용지표 발표가 지금 94만 8천 명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 한 86만 명, 87만 명 정도 수준보다는 웃돌았지만 이제 연준이 정책을 조금 바꿀 정도로 강하지는 않게 좀 적당하게 잘 나와주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약간 눈에 띄는 거는 고용지표가 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방향 쪽으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지표가 좋으면 시장이 내려가고 지표가 안 좋으면 시장이 올라가고 이런 약간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약간 지표가 조금 좋은 어떤 지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다. 시장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제자를 좀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ADP 고용보고서에 좀 이제 ADP 고용보고서가 나왔지만 ADP 고용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좋게 나와서 조금 이제 그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ADP는 이제 민간 고용 보고서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정부에서 고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사실 그 고용지표 발표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혼재 있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그 고용지표로 인해서 하반기에 대한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약간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부분의 걱정도 조금 덜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좀 약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한 1.3%까지 상승을 하면서 조금 달러 가치도 조금 빠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특이한 거는 유가가 계속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일단 유가 같은 경우가 오늘도 지금 4.3%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금 가격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은 또 시장의 상승을 또 예상하기도 하긴 하지만, 또 가상화폐의 시장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팩트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금 가격이 지금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도 좀 이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좀 하락하고 있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어떤 모양이 보여지고 있고, 지수 자체도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이제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모든 지표들이 전부 상승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금액을 전부 다 주식에 100% 다 몰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적정하게 포트를 좀 현금과 주식 비중을 조금 가지고 있고, 좀 대비도 하면서 리스크에 대비도 하면서 조금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월 26일부터 잭슨홀 회의가 있죠. 잭슨홀 회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아마 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CPI가 이제 11일 수요일 날 밤에,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 날 밤에 이제 그 CPI 물가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어요. 뭐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410억 달러 정도 있는데,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뭐 중요한 건 11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 1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그 다음 날 12일 날 마찬가지 또 30년물 국채 입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계속적으로 좀 예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지표가 좀 이제 고용지표가 높게 나왔는데, 물가지표 자체도 이제 조금 또 너무 높게 나오면 또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7월 CPI 지금 물가지표 예상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는 한 5.3%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2% 정도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5.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근데 전달에는 지금보다 그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전달에는 전월 대비 0.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전년 대비는 5.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그 7월 CPI는 그 전월보다는 조금 물가가 조금 내려올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조금 더 높게 발표가 되거나 하면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고용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좀 연준의 그런 의원들이 좀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약간 그 부분에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게 뭐 크게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크게 아직까지는 미치지 않겠지만, 어쨌든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을 조금 약간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근데 주식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주가의 움직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라 하더라도 그 주가의 움직임에 내가 마인드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좀 보유해 볼 수 있고 마음에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계좌의 구조 자체를 내가 너무 그런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지금이 너무 이렇게 제가 아까도 숲을 보고 나무만 너무 보지 말자 숲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숲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려고 하는 아직 그런 힘이 많이 남아 있고 뭐 시장이 지금 당장 어떤 변동성이 크게 생기거나 그럴 시장은 아니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하루에도 2% 3%가 올랐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나중에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꾸 이제 그 종목이 오르면 팔고 싶고 너무 빨리 팔고 싶고 또 내려가면 또 팔고 싶고 빨리 이제 뭐 손절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려면 좀 현금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의 이번 주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조금 나오고 나면은 좀 그 잭슨홀 회의까지는 사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2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2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항상 뭐 좀 웃돌게 계속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델타 변이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조금 약간 그런 경기가 좀 죽어가고 있고 3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2분기의 실적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반영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은 제자를 잘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델타 변이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조금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실적 발표가 지금 끝나가고 나서 8월 26일 잭슨홀 회의를 하기 전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뭐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물가지표 발표라든지 아니면 뭐 실업상 청구 건수라든지 뭐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그런 어떤 지표들이 조금씩 발표되면서 그날 시장 상황들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게 그렇게 대세를 흔드는 건 아니어 갖고 당분간 한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죠. 9월 달에 FOMC가 있는데 9월 달에 FOMC를 하기 전에 또 이제 8월 달 고용지표 발표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그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를 또 이제 그 테이퍼링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주목을 하긴 하겠지만 9월 달에도 사실 당분간은 이제 그 파월은 얘기를 했죠. 파월은 이제 좀 지표가 명확하게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어떤 테이퍼링 스케줄을 잡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으니까 아마 당분간 한 9월 달 FOMC 회의 때도 그렇게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조금 숲을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금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종목들 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계속 시장에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섹터 위주로 좀 매매를 하되 현금을 갖고 있어야 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단타를 안 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지켜보면서 좀 찬찬히 느긋하게 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먼저 QR코드 이용해서 시청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그 뒤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야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메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요. QR코드 버튼을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을 바로 대고 스캔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시청하셨던 영상은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8월 2일이랑 9일에 출연하셔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란톡방 상황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피해를 입었어요. 광고분들이 들어오셨다 나갔더니 이렇게 왕개미님이 뭐지? 라고 하셨고요. 월미도님이 유유라고 우는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다 나갔으니까요. 이제 다시 깨끗한 노란톡방이 됐네요. 이런 사칭하는 분들한테 피해 입으시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조장현 님이 나가셨네요. 직접 출연을 안 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 혼자 진행을 해서 그런 걸까요? 조장현 님. 시청하시다가 혹시라도 다시 또 들어오고 싶으시면 그때 다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나갈 수가 없는 노란 톡방인데 어떻게 해서 나가셨을까요?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위에 글 보니까 월미도 님이 미국 주식 부분은 정말 신강서 전문가가 잘 분석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신강서 전문가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종목 상담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걸 아시기 때문인지 미국 주식에 대한 보유 종목들까지도 종목 상담 시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시청하시면서 나도 미국 주식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강서 전문가가 직접 출연하시는 날에 종목 상담 때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응 전략까지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소통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강서 전문가가 실제로 출연을 안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아끼시네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미증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이번 주에 미증시에 한번 눈여겨볼 일정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1%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2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0.2%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일에는 오늘 밤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 발표가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3시에는 FOMC 회의록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을 알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일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일정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이렇게 미증시 주요 일정 한번 짚어보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새로 올라와 있나 기대를 하고 올려보는데 아무것도 아직 안 올라와 있네요. 한번 소통 좀 도와주세요. 월미도님, 왕개미님 지금 뭐 하시면서 시청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월미도님이 크크크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당황한 모습이 굉장히 즐거우신 건가 봐요. 네, 너무 웃기네요 라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방송 시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소통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 분도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네, 민망하네요. 네,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위를 한번 올려볼까요? 오늘 장 마감하고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위 올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이 장중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한 분이 미증시 상황까지도 실시간 선물 상황까지도 지수로 이렇게 살펴주시고요. 기사까지도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실시간으로 증시 상황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주요 이슈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많은 매매 현황 같은 것도 이렇게 캡처로 올려주셨고요. 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또 글을 올라왔습니다. 이현님이 설거지 중입니다. 돈 못 벌어서 집안일 중이라고 하셨네요. 아, 네, 오늘은 어쩔 수가 없죠. 정말 오늘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던 하루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설거지를 집안일을 도와드린다고 굉장히 바람직하신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남편분 맞으실까요? 돈 못 벌어서 집안일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착하신 분이시네요, 이현님. 네, 설거지 하시면서 그래도 방송까지 챙겨보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저와 소통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 방송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자 마감 상황이랑 대응 전략까지도 우리 신광서 전문가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또 신광서 전문가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광서 전문가는 매주 월요일에 저희와 함께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까지도 빠삭하게 분석하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분이니까요. 나도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에 계속 계시면 실시간으로 증시 상황과 주요 이슈들까지도 정리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출연하시는 날 월요일에는 종목 상담도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날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도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올라와 있을지. 그 사이에 또 입장을 해주셨네요. 초보 주시강님이 입장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유튜브로 시청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왜 안 나타나시나 제가 기다렸잖아요. 초보 주시강님 정말 반갑습니다. 여행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쵸? 가족분과 여행을 가셨다고 하셨죠?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유튜브로 시청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반갑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박원홍 님이 아쉽네요. 전 들어오셨다는 말인지 알고 좋아했는데 나가셨다고. 저 때문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크리 님이 비와 내주식 며칠째 똑같네요. 장마인 듯. 맞아요. 파란 색깔 오늘 진짜
많이 멍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내 계좌가 장마다 이런 멘트 많이 있었거든요. 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단 다크리님뿐만 아니라 제 계좌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슬퍼하시니까요. 우리 모두 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